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합리적인 시선으로 날카롭게 부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체인지 부산 4월 셋째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에서부터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협동처장님. 네, 반갑습니다. 인사 빨리빨리 하십시오. 지금 오랜만에 와가지고 일주일. 가운데 부산 참여연대 양민숙 사무처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은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맡고 있는 이성환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도 전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 또 부산이 되었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단신으로 이번 한 주에 부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단신도 되게 많습니다. 먼저 그 박형준 시장이 476억의 그 동물원을 사서 418억. 동물원. 478억인가요? 어쨌든 예. 뭐 공립 동물원으로 만들겠다. 큰 소리 치고 면적도 두 두 배로 늘리겠다 늘리겠다. 네.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네. 예, 일단 그 비용도 막대하죠. 그리고 계약금으로 10% 중 일부도 지금 벌써 지급한 상황입니다. 신탁회사에. 근데 이제 지금 뒤늦게 밝혀진 건 그 이제 전체 파는 그 487억 중에 동물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 있다. 이게 원래 주인이 하는 말이, 원래 주인은 삼정 더파크가 되겠죠. 여기서 그걸 이제 저는 이 논란은 물론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동물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데 이제 삼정 더파크의 주장은 그거예요. 수차례 부산시에 그걸 이야기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부산시가 안 밝힌 거잖아요, 이때까지. 그럼 그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삼정 더파크가 과도한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이 과도하고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걸 빨리 이야기해서 논란거리를 안 만들어야 돼야 되는데 지금 또 이런 논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협약을 잘못 맺어서 동물원을 비싼 가게가 사들이는 것도 문제인데 또 동물 비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논란까지 지금 부산시가 하고 있다는 게 참 제가 볼 때는 한심한 행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삼정의 논리대로라면 부산시가 그냥 땅값만 내고 동물도 가져가려고 했다. 그렇죠. 라는 피하려고 예, 했다고 예. 하는 거네요. 아니 뭐 어디까지는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그 재판하는 그 과정 중에 네. 삼정 더파크의 동물 개체 수가 반 정도 줄었습니다. 또 이 논란으로 해서 또 손 놓고 시간 보내고 이러면 또 그나마 남아 있는 동물 개체 수는 또 더 줄어들지 않을지. 삼정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삼정이 먹튀죠. 적절하게 해놓고 동물에 대해서 뭐 사실은 학대를 한 거 아닙니까? 방치를 했으니까. 이래놓고는 지금 와서 거기에 동물 비용이 포함되어 있네 안 돼 있네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뭐 생명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 없는 기업의 진짜 나쁜 노래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단신은 시의원, 구의원들이 정치 후원금에 도대체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이제 그 지방 의원들도 정치 후원금 계좌를 틀 수가 있어요. 이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당 이제 200만 원 한선까지 받을 수 있어요. 상한선까지. 그런데 이제 300만 원 이상 돼야지 누가 이제 후원금을 냈는지 공개하는 그게 이제 국회 정치 후원금법에 따라서 여기도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200만 원까지 받으니까 누가 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비공개로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로 정치 후원금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다가 그다음에 지금 밝혀진 거는 이제 사용처에 대해서 밝혀졌거든요. 렌트 비용, 사무실 임대 비용, 주유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럼 요거는 후원금은 정치 후원금은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렌트하고 주유하고 이런 데 주로 썼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시민들의 일반적인 그 상식상 이런 걸 가지고 차를 렌트하고 자기 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도 차도 렌트하고 거기 주유비로 쓰고 이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중에 한 의원은 의정 보고서 내고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문자 보내고 현수막 달고 이렇게 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썼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계 책임자 급여까지 줬다고 하거든요. 네.
아니 회계 책임자 후원회가 네네. 있으면 네네. 회계 책임자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인건비로 150만 원씩 준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민감한 상황에 업자한테 받아서 그 사안을 처리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나 시를 압박해서. 그러면 당연히 누가 후원하는지는 10,000원을 후원하더라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소식 단신으로 전하자고 할 때 부산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불법으로 정치 후원금 낸 거 이 문제를 다룰 줄 알았더니 그런 문제가 아니었군요. 예, 사실 이것도 이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이 초기 때 빨리 제대로 이 제도가 정착되게 공무부의 출장처럼 완전 특권 의식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 놀러를 가는 이렇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요 제도를 초창기에 좀 제한을 많이 둘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알아서 잘 써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혹시 뭐 정보 공개 청구나 뭐 이런 거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 자, 다음 단신은 이게 단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회에서 오늘 중으로 아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네.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지금 현행 그 중대선거구제로 치루어진 선거구가 24개인데 이걸 2배로 늘리고 그리고 광역의원 선거구에도 어쨌든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하고 시범인가요? 예. 네. 비례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걸 네. 해서 통과시키다고 해서 지금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나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선거구 획정 특히 이제 뭐 여러 이제 사안이 있겠지만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는 정말 이게 그 대한민국 양당제의 폐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두 당이 다 싹쓸이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2인 선거구제가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2인 선거구제를 확대함으로써 오는 다양한 이제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다양한 정당에서 좀 들어갈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데 그 문호 개방을 막는 게 바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시민사회가 지금 10수년 동안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못 받아들이는지 특히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뭐 결국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실제 내용은 되게 허접한 수준이다라고 정리하고요. 마지막 단신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해달라고 머리 깎은 박형준이 이게 단신인가요? 뜬금없이 네. 28년도에 경남 부산 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들고 또 국회를 찾아갔어요. 또 특별법이. 근데 이 문제는 이 두 법이 지금 상충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같이 발의가 돼서 논의를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는 그 중앙 정부에서 재원과 그다음에 그 행안부에서 그 특구 지정도 중앙부처에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통제와 지원을 중앙부서가 하는 거고요. 그 재정 구조도 중앙정부 재원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심의 의결입니다. 근데 문제는 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부산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예. 28년에 경남 부산 특별시가 돼 버리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날라가기보다는 이제 배치가 되는 거다. 아까 말씀드린 아니죠. 대로 그러니까 부산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부산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남 없어지죠. 부산 예, 예. 특별시가 돼 버리면 근데 이제 법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특구 지정권이나 재정 구조나 의사 결정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는 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고 이번에 이제 발의한 경남 부산 통합특별시 특별법은 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 깎으면서 이렇게까지 해놓고 지금 완전히 전면 배치되는 법은 왜 하냐는 거. 왜 머리를 깎았냐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메가시티가 다시 들고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메가시티 폐기한 책임 맞죠. 들고 예. 두 번째는 대구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행정통합특별법 반대했다고. 네네. 그거 보고
하들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 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그래서- 완전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있었으면 전국적으로 이게 이야기가 됐을 때 충분히 부산 경남도 통합법을 발의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그러니까요. 지방선거 때 그걸 할 수 있게. 그럼 이제 와서 이래라는 그런 거예요. 그때는 뭐 재정권이 아니고 자치권이 없어서 이거는 무슨 뭐 떡을 왜 주냐 떡시루를 줘야지 이런 말 하면서 머리 깎고 머리 깎은 아니네. 하여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중앙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도와줄 필요 뭐 있냐 하다가 이제 여론이 이걸 안 해서 비난을 받으니까 선거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단신만 10분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메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메인 이슈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번 주 화요일에 만덕동에 전입 신고를 한 한동훈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번 주에 발표된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덕동 주민이 된 한동훈 씨. 네. 일단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아, 주진우 그래도 바로 이사는 했네요. 진짜. 주진우 씨는 지금 집이 없지 않습니까? 부산에. 근데 부산시장 나오려고 했는데 예. 그래도 한동훈 씨는 일단 기본은 됐네요. 출마하기 위해서 집은 부산에 둔다. 근데 부인하고 아이들이 오는지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부인도 주말에 와서 네. 열심히 북구를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한동훈이 부산에 내려오니까 국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사는 그냥 해프닝인데 네. 이사로 인해서 벌어진 국민의힘 내부가 완전히 그 극적인 코미디라고 해야 될지 완전 난리도 아닌 거죠 지금. 지금 무공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네. 후보 단일화해야 단일화 된다고 네. 주장하는 사람, 네. 그리고 복당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 생겼고요. 종류네요. 곽규택 의원이 저희가 그리고 확인한 거 가장 같아요. 강력한 당권파이가 있잖아요. 그 무조건 후보 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네 부류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국힘은. 아니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단일화가 안 돼요. 아니 얼마 전까지 한동훈 씨는 국민의힘의 거의 가장 큰 그 배신자의 프레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극소수 이제 한동훈 걔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좀 멀리하거나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좀 부산 지역 특히 이제 서병수나 곽규택 의원을 보면 되게 한동훈 그 전 대표한테 좀 우호적인데 부산이 좀 친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친한계는 두 사람이 있었죠. 정성국 부산 씨. 진구 예. 갑에 정성국 의원하고 존재감 없는 수영구의 그 정현호. 다 정시네요. 네. 네. 근데 또 한 사람이 더 내려왔어요. 한동훈이 만덕동에 전세집을 구했더니 국힘의 비례의원 진정호가 똑같이 그 근처에 집을 얻었답니다. 그것도 한 친한계입니까? 예, 아, 친한계. 예. 지난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씨가 내려올 때 수행하는 비서 한 사람하고 운전하는 사람 이렇게 한동훈까지 해서 세 사람 내려왔는데 이래가지고는 선거운동을 못 하잖아요. 네. 무소속인데. 네네. 그래서 국힘의 비례의원인 진정호 의원이 내려와서 이제 선거를 돕겠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국회의원실이 있어야 그 공약 만드는데 자료도 요구하고 막 그 네네. 부산시청에도 자료 요구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 검은머리 외국인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국적은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다 외국으로 갖고 가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많이 규탄도 하고 문제 지적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공천할 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전략 공천인데 그럼 전략 공천에는 맥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한동훈은 자기가 나온다 한 건데 그러니까 맥락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 연고가 있다든지 인연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큰 인연이 있어서 뭐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적임자가 이 사람이라서 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지금 한동훈 씨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전략공천에 대한 좀 기준과 그리고 지역민들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전략공천들이 얼마나 지역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상처를 받는지 저는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부산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럼 사직동으로 나가야지. 아니 자기 법원이 있든 뭐 그게 연제구죠. 연제구로 나가든지 아무런 그게 없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부끄러운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좋은 기억이 많대잖아요. 부산만 오면 좋은 기운을 얻어서 간다고 하는 것 같고요. 방한이 아니고 그 방문했을 때 기억이 좋아서 나온다는 좀 치졸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부산 남덕동에 이사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페북지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국도 까고 전재수를 지금 제일 많이 까죠. 까르띠에 시계 그래서 받았냐, 뭐 왜 받았다고 말을 못하냐. 계속 이거 국민의힘 가지고. 이중대인데.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오면 보통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막 열심히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부산을 잘 몰라. 특히 만덕동이나 북구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맨날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하고 놀잖아요. 아니 그 저도 박형준 씨도 올 때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부산을 잘 모르거나 부산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유명세 지금 인기 투표를 하거나 연예인 한 명을 모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구도 그렇고 부산 시민들도 그런 점을 좀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먼저 북구에 내려와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다니던 박민식이 어문의 1패를 냈습니다.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단일화 아니 당원도 아닌 후보 나오겠다는 사람이 하고 단일화 해라. 그다음에 무공천해라. 그럼 박민식 공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런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뭐 그 정치 철새 박민식 뭐 물론 맞죠. 전주세 의원한테 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예, 국가보훈처로 간 뭐 그런 이력이 있긴 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보니까는 박민식은 철새라는 워딩이 나오긴 하던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박민식을 인식하고 있는 게 철새라는 거. 일단 어쨌든 전재수한테 지고 부산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미심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분당의 기웃, 뭐 영등포의 기웃, 그리고 강서구에도 나왔다가 떨어졌잖아요. 맞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정치 철새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경쟁력이 없다, 당선 가능성이 낮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이죠. 예 주제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예. 예. 격차가 좀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예, 좁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11일, 12일 조사한 JTBC 803명 부산 시민. 뭐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전재수 후보가 45%, 박형준 후보가 35%로 10% 차이 그대로인데 여론조사 곳에서 한 거는 13일, 14일 더 최근이죠. 그리고 1,004명한테 했는데 전재수 후보는 49.9%, 박형준 후보는 41.2%. 예, 그러면 물론 이제 양자 대결일 때 이렇고 뭐 개혁신당 후보가 들어오면 10% 정도 나긴 납니다만은 약간 이제 좁혀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전재수 후보 측에서는. 네. 박상현 차장이 보시기에는 왜 이 격차가 좁혀졌다고 생각합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할 때는 많을 때 거의 14%, 15% 이상 뭐 이렇게 차이도 났었는데 이게 뭐 선거 운동을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지금 평가할 그거는 좀 못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보수 결집? 보수 결집을 이제 슬슬 걸리겠죠. 근데 일정 정도 걸렸다라고 보고 계속 좀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1차 토론회 때 보면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지금 해양 중심 도시랑 북한 이제 사직 그 동구장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좀 다양한 레파토리가 필요하다. 지금 너무 이제 단순한 게 아니냐. 그래서 다양한 레파토리 물론 이제 막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무엇을 좀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를 파악해서 그 다양한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야 된다. 박경준 시장은 전부 다 뭐 짓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뿐이거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부산 시민들은 난개발과 아파트에 좀 이골이 나 있고 노이로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좀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한테 진짜 삶을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뭔가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양 중심 도시하고 뭐 북항의 도움구장이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전재수 의원이 거의 뭐 수도꼭지처럼 네. 뭐 아니면 진짜 마이크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그냥 해양수도 부산이 나오는데 부산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해수부 장관으로서 해수부 이전하고 뭐 북극 항로 개척하고 그래서 뭐 해양수도 부산 만드는 건 좋은데 해양수도 부산만 가지고 이건 보면 해수부 장관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부산시장은 북극 항로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부산 시민의 삶을 챙기는 예, 저랑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그런 거를 좀 앞으로 보완했으면 좋겠고 네. 한동훈이 자신의 존재감을 띄우기 위해서 계속 전재수 의원한테 싸움을 거는데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조언까지. 일꾼 대 싸움꾼의 프레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일꾼의 이미지를 계속 강하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끝으로 하정우 AI 수석이 19일, 24일 인도, 베트남 그 대통령 순방 네. 같이 수행하고 온 뒤에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26일부터 시작되는 그 주에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은 하정우한테 맡기고 전재수 의원은 박형준을 상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월 셋째 주 부산 소식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도대체 저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4월 셋째 주 부산 소식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